안녕하세요. 어느덧 40이 넘었어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이었지만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일을 이야기해 보려 해요.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결혼을 했어요. 처음 남편네 집에 인사를 갈 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어찌나 좋아하셨는지 저 역시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하였죠. 남편에게 듣기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나이 차이가 무려 13살 차이가 난다고 했었고, 제가 보기에도 한눈에 나이 차이가 꽤나 보이셨답니다. 가부장적인 시아버지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다행히 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선 굉장히 절 부드럽게 대해주셨고, 그로 인해 그래도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효선이 네가 딱 이상형이라고 어찌나 좋아하던지 우리 아들이 며느리 잘 데려왔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셨어. 효선아, 우리 집 식구가 되는 걸 환영한다. 부족하지만 좋은 시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할게. 우리 잘해보자꾸나. 감사해요, 아버님. 어머님이 이렇게 잘 대해주시니까 저 역시도 너무 기쁜걸요? 남들은 시댁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전 오히려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며느리돌이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효도한 것 같아서 기분 너무 좋네요. 효선이랑 잘 살도록 할 테니 걱정 놓으세요. 외동인 남편에게 시집을 간 저는 따로 남편 형제가 없으니 제가 더 잘 챙겨드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결혼을 하자마자 일적인 문제로 6개월 정도 남편과 주말 부부 생활을 해야 했어요. 제가 아직 회사가 정리가 덜 된 상태였고 그로 인해 주말마다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힘든 6개월의 생활을 마치고 회사를 정리 후 완전히 신혼집으로 이사를 들어가는 날 시아버지께서 저희 신혼집 주차장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보자마자 버럭 화를 내시며 소리를 치셨죠. 결혼한 애가 정말 데려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내가 이사하는 날 굳이 여기까지 와봐야겠냐?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오기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인사 먼저 하고 왔습니다.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건방지게. 이제 여기 지역으로 완전히 이사 온 이상 내가 네 버릇 단단히 고쳐주마. 며느리들이 조장에 잡아야지. 우리 무시하는 꼴은 못 본다고. 아이고, 여보, 뭘 그렇게까지 효선이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인사 올 정신이 있었겠어요? 이사 준비나 다 끝내놓고 오려고 했겠죠. 너무 노여워 마세요. 효선아, 아버님이 좀 흥분하셔서 그런 거니까 걱정 마. 뭐야? 당신이 그렇게 애들한테 오냐오냐 하니까 얘네가 우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주말마다 남편 보러 왔으면 당연히 시댁에도 들려서 인사를 하는 게 며느리 도리인 거지. 이제야 얼굴을 비춰? 나보고 이걸 참으라는 거야? 이삿짐 챙겨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든데 이사 다 끝내고 같이 찾아가려고 했어요. 뭘 그렇게 또 화를 내세요? 이것들이 지금 새 식구 들어왔다고 지금 날 가르치려 들지? 너네부터 내가 초장에 다시 기선제압 해놔야겠어. 처음으로 본 시아버지의 노발대발 모습이었어요. 가부장적이라고 들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저에게 뭐라고 하실 줄은 몰랐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나 눈물이 찔끔 났었죠.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두둔하려고 해도 시아버지의 노여움은 멈출 줄 몰랐고 그런 모습을 시어머니 또한 감당하기 힘들어 하셨어요.
남편이 말한 아버님의 성격이 뭔지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내가 미안해. 우리 아빠가 원래 좀 저렇게 욱하셔. 내가 결혼 전에도 엄청 가부장적이라고 얘긴 했지? 연세도 있으시고 무조건 남자가 하늘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진짜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게, 놀랐어. 이사 끝내고 찾아뵈려고 했는데 이렇게 정신없는데 안 왔다고 화를 내시다니. 그래도 아버님 입장에선 내가 본인들을 무시했다고 생각이 들었으니 그랬던 거겠지? 아버님 눈밖에 거슬리지 않게 해야지. 뭐 별 수 있나? 엄마도 평생을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아버지를 워낙 말릴 수 없었어. 미안하다. 내가 잘 얘기해 볼게. 아니야, 됐어. 더 이상 분란 만들지 마. 혹시라도 나 두둔하다가 아버님도 화나셔서 당신이랑 사이 틀어줄라. 이해해 볼게. 아버님의 그런 모습에 남편이 더 미안해하자 저 역시도 마음이 풀렸고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아버님이 어떤 분인 줄 잘 알게 되었으니 눈밖에 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아버님이랑은 다르게 교양 있고 우아한 분이셨어요. 늘 제 입장을 먼저 고려해 주시고 오히려 저를 딸처럼 예뻐하셨죠. 남들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시집살이라고 했지만 전 시아버지 눈치를 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효선아, 바쁘니? 그 주말에 아버님 생신이잖아. 그 아버님이 미역국을 네가 끓였으면 좋겠다고 꼭 하시더라고.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말고 그날 일찍 와서 아버님 미역국 좀 끓이면 안 될까? 아무래도 첫 생신이라 너한테 기대하는 것 같아서. 아, 미역국이요? 네, 그럼요. 끓일 수 있죠. 아버님 생신 때 제가 일찍 가서 미역국이랑 이것저것 준비해 볼게요. 아유, 미안하다. 너한테까지 부담 주고 싶지 않았는데 혹시나 아버님이 또 불효령 내리면 너만 곤란해질 것 같아서 미안해.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이렇게 먼저 코치도 해주시고 저야 감사하죠. 제가 준비할 테니까 그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에휴, 가뜩이나 여기 데려와서 정신없을 텐데 그래도 네가 이해해줘. 아버님이 한 성격 하시잖니. 받아줘서 고맙다. 사실 아버님 첫 생신이기도 해서 제가 생신상을 차려드리면 어떨까 생각은 했지만 아버님이 대놓고 며느리에게 생신상을 받고 싶다고 어머님께 말씀을 하셨다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아버님은 무조건 며느리에게 생신상을 받고 싶다며 어머님 보고 절 지켜보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어차피 해드리려고 했는 생신상이었기에 기분 좋게 차려드렸어요. 혹시라도 저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이 다투시거나 남편에게 불효령이 떨어질 일을 대비하여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 어떡하려나 봤는데 그래도 싹수는 있구나. 일찍 와서 내 생일상도 차려주고. 그래, 앞으로 이렇게만 하면 내가 널 미워할 일이 뭐가 있겠니? 이제 여기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낳으면 되니까 노력들 해라. 내가 기대하고 있어. 아빠는 무슨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저희 아직은 아이 계획은 크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뭐야? 결혼을 했으면
며느리 도리가 애 낳고 살림하고 시부모 봉양하는 거지. 그런 소리 집어쳐. 바로 가져라. 너 일도 그만두고 이사 온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이나 쓰면서 살 생각이거든. 당장 집어치워.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한다. 혹시라도 우리 아들 조정해서 애도 안 낳고 우리 대웅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발작 필요거든. 애초에 집어치우라는 소리야. 며느리가 무슨 희생하는 사람인가요? 지금 일은 그만뒀지만 이곳에서 할 일 찾아보고 있고요. 아이는 자연스레 생기면 낳는 거죠. 그러니까 강요는 말아주세요. 다른 건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아이 계획만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요. 효선이랑 대웅이가 알아서 하겠죠. 당신은 좋은 날 꼭 왜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고정하시고 얼른 진지 드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아버님은 급작스럽게 생신상을 엎어버렸어요. 국이며 불고기며 모두 다 엎어졌고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또다시 그런 행동을 하자 아버님 말리기에 급급하셨죠. 요즘 시대가 어떤 세상인데 저런 마인드를 가졌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런 마음이 들더군요.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저렇게 당연하게 여길 게 뻔하겠구나라고 말이에요. 또한 아버님도 이렇게 며느리 대접을 안 해주는데 나 또한 시아버님을 굳이 그렇게 대단히 여기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했어요. 너 뚫린 입이라고 지금 막말하냐? 이게 어디서 며느리 주제에 막말이야? 다시 한번 말해봐. 뭐? 계획이 없어? 어머, 여보, 그만하세요. 아니, 애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내성이 생겨서 참겠지만 며느리한테까지 그러지 마세요. 며느리가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우, 속상해. 대웅아, 얼른 효선이 데리고 집에 가봐라. 당신부터 정신머리가 그러니까 며느리도 우리 집안을 하찮게 생각하고 시비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거 아니오? 당신 오늘 오래간만에 정신 개조 좀 해야겠어. 당장 들어와. 어디 자식들 앞에서 이 가장 쪽을 줘? 오늘 어디 당해봐라. 아, 제발. 아버지, 그만하세요. 엄마 말이 뭐가 틀려요? 진짜 아버지, 그 폭군 같은 성격, 저도 지겨워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당신도 쟤도 내가 요새 매운맛들을 안 보여줬더니 나사가 하나씩 빠졌지? 이제 좀 성질 꺾고 살랬더니 안 되겠네.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아버진 뺨을 올려붙였고 시아버지 생신날 집안은 풍비박산 났어요.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차라리 본인한테 하라며 난리가 났고 한번 격분한 시아버지는 화를 멈출 줄 몰랐죠. 남편은 이런 것에 익숙하다는 듯 가만히 맞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날 무슨 정신으로 집에 왔는지 정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웠답니다. 그리고 집에 와 남편에게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고 그런 시아버지와는 왕래를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미안하다. 이게 우리 아버지 실체야. 맨날 손 올리고 욕하고 어렸을 때 엄마랑 나 많이 당하고 살았어. 지금이야 나이 드셔서 무력을 쓰는 빈도도 줄어들었는데 가끔 저렇게 욱하시면서 요즘도 엄마 괴롭히시곤 하나 봐.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아, 뭐? 그게 말이 돼? 아니, 어머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거야?
이건 경찰에 신고해서 엄벌을 줘야 한다고. 아무리 남편이고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지. 본인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손부터 나가? 나 진짜 황당해. 나야 뭐, 이제 나와서니까 상관없는데, 엄마가 걱정이지. 나 결혼하기 전에 혹시라도 한부모 가정 소리 들을까봐 꾹 참고 사신 건데, 엄마한테 잘해야 돼, 나는. 나 때문에 엄마가 평생을 희생한 거니까. 너한테 솔직하게 말 못해서 미안해. 당신이 뭐가 잘못이야. 무력을 행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어머님 어쩌냐?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타깝다. 좋으신 분인데. 남편은 본인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였고, 그날 전 남편이 참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그날 일이 있고 나서 전 시댁의 발길을 딱 끊었죠. 시어머니와 가끔 문자로 안부 인사 정도는 주고받았지만 시아버지와 조금이라도 엮이는 게 두려워 아예 마주할 일을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희 부부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고 그 계기로 다시 시아버지와 소통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시아버진 그날 일이 그래도 미안은 한지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돈봉투를 쥐어주시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저보고 화를 풀라며 달래주었고요. 돈은 괜찮아요. 임신한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신경 안 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 아버님한테 그런 취급 받을 이유 없거든요. 지금 어머님이 잘 지내보자고 하셨고 대웅 씨도 풀었으면 좋겠다고 하니 이렇게 찾아뵌 거예요. 아버님, 시대가 변했어요. 한참이나 자식 같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래도 가족을 생각해서 화 좀 줄이셨으면 해요. 뭐야? 일단 알겠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 고려는 해볼게. 난 날 건드리지 않으면 폭발하는 성격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어. 네 시엄마랑 네 남편이야. 내가 길을 잘 들여놨다만 너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 효선아, 화 풀어. 아버님이 그래도 그날 잘못하신 거 인정하셨으니까 우리 뱃속 아이만 생각해서 웃자. 아빠가 저 정도 나오신 거면 진짜 많이 수그리신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화 풀어. 우리 잘 지내보자. 아이 때문이라도. 어머님 아니었으면 절대 보지 않을 아버님이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어머님도 용서를 했으니 저 역시 그날 일을 잊기로 했어요. 그리고 전 예쁜 아이를 낳았고 딸아이였어요. 아버님은 딸아이를 낳았다고 하자마자 그동안 참아온 막말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결국엔 품은 게 딸이요? 참나.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으랬구먼. 당장 둘째 가져. 걔는 이어야지. 아유, 여보, 왜 그러세요? 힘들게 우리 손주 안겨준 며느라기인데. 예, 네 시아버지 그냥 괜히 섭섭해서 그래. 옛날 사람들 알잖아. 네가 이해하렴. 안 그런다고 하시고선 또 며느리한테 저러시니. 나원 참, 여보, 말 좀 가려서 해요. 이 옆편 내가 어디서 훈계질이야? 또 매운맛을 한번 보여줘야 정신 차리지? 어제든 몸조리 알아서 하고 주말에 집에 와서 상추나 씹어라. 옛날엔 애 낳고도 바로바로 이랬어. 딸 낳은 니가 뭔 할 말이 있어서 이런 일도 안 해? 난 딸은 취급 안 한다. 그리 알아.
여보, 제발 말 좀 가려서 해요. 아유, 효선아, 미안하다. 내가 너네 시아버지랑 같이 오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제가 뭐라고 대꾸도 하기 전에 시아버지는 저렇게 막말을 하곤 병원을 떠나셨고 너무 화가 나고 분한 마음에 병실에서 어찌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그런 저를 달래주었고 본인이 더 화가 나서는 시아버지에게 전화로 어찌나 화를 내던지 그래도 제 화는 풀리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태어날 때 아이를 보니 모든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전 아들보단 예쁘고 친구 같은 딸아이를 원했거든요. 그렇게 중간중간 시아버지의 시집살이는 많았지만 그래도 딸아이와 남편만을 보며 견딘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12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저 역시 이젠 어느 정도 시아버지의 말에 콧방귀라도 낄 정도의 멘털이 되었죠. 그리고 저희 윗집에 한 여자가 이사를 오면서 사건은 발생하게 되었어요. 아주 기이하게도 말이죠. 어머, 아랫집이구나. 저희 아들인데 미리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어려서 뛰지 말라고 해도 막 뛰거든요. 양해해 주세요. 저도 애 키우면서 그 정도는 이해 가능하죠. 그래도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잘 지내봐요. 윗집 여자는 참 싹싹했어요. 그래서 종종 친하게 지내면서 오고 가고 했던 나날이었죠. 근데 이상하게 윗집 여자를 볼 때마다 제 딸이랑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뭐 아예 안면이 없는 사람들도 비슷한 느낌의 사람들이 종종 있으니 저희 딸과 윗집 여자도 그런 류의 하나겠거니 하게 되는 날이었고 그러던 중 제가 바빠서 딸을 윗집에 맡겼던 날이 있었어요. 아까 윤지 엄마 일 보러 갔을 때 나 윤지랑 시장 다녀왔거든? 근데 사람들이 내 딸이 있냐는 거야. 너무 웃기지? 그 정도로 윤지랑 나랑 닮았나 봐. 근데 내가 봐도 진짜 나 어릴 때랑 윤지랑 너무 닮은 거 있지? 신기해 진짜. 어머, 그래요? 저도 볼 때마다 닮았다 싶었는데 사람들이 봐도 그렇구나. 너무 신기해요. 이런 것도 인연 같고. 오히려 제 딸인데 저보다 언니를 더 닮은 것 같아서 이런 우연이 있나 싶어요. 진짜 알고 보니 먼 사촌 아니에요? 아유, 그러니까. 내 어릴 때 사진 보면 더 놀랄걸? 신기해. 닮아서 그런가 자꾸 윤지 보고 싶고 생각나는 거 있지? 정말 처음엔 기이한 인연이다 싶었어요. 그러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언니와 남편이 나란히 타고 올라오는 걸 목격한 순간이 있었는데 딸아이와 참 많이도 닮았다 했던 윗집 언니가 제 남편이랑 서 있자 남편과도 정말 똑같이 생긴 거예요. 딸아이와 너무 닮아 남편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에 사실 거의 쌍둥이다 싶을 정도로 닮았었어요. 아니, 자기야. 윗집 언니랑 자기랑 나란히 서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닮은 거 있지? 혹시 어머님 잃어버린 자식 있으시대? 에이, 뭐야. 아니, 전혀 없으시지. 엄만 나 하나 낳고 몸이 안 좋으셔서 동생도 못 낳았어. 그래도 아들을 낳아서 아빠한테 구박을 덜 받았지만 평생에 못 낳는다고 아빠한테 잔소리랑 구박 엄청 받긴 했지. 윗집 분이랑 그렇게 닮았어? 윤지랑 진짜 닮았다 했는데 자기랑 서 있는데 자기랑 더 닮은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지. 너무 신기하다 정말. 그냥 신기하고 넘어갈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어요.
12살 먹은 내 딸애가 위층집 여자와 이상하게 닮은 느낌도 이상했고, 거기다 남편까지 똑 닮으니 이 호기심이 멈춰지질 않았죠. 정 그 길로 남편의 머리카락과 윗집 언니네 놀러 갔을 때 준 머리카락을 가지고 시댁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야말로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세상에, 이건 있을 수 없는 결과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 남편이랑 99% 유전자가 일치할 줄이야. 아, 기막혀. 결과는 남편과 위층 여자의 DNA는 정확히 99% 일치하였고, 둘은 남매인 게 분명했어요. 상상을 뒤엎는 결과에 즉각 검사소마저 발칵 뒤집어졌죠. 제가 너무 놀라 졸도할 지경까지 이르렀었거든요. 생각을 해보니 시어머니가 둘째를 낳지 않았다고 했으니 제 예상대로라면 시아버지가 밖에서 낳은 자식이겠거니 싶더라고요. 남편과 그 윗집 언니가 정확히 시아버지 판박이 느낌이었고 그 둘이 서 있으니 쌍둥이 같은 느낌이 바로 들었던 거예요. 전 이 일을 간과할 수 없겠다 싶어 그 길로 시어머니 댁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솔직히 얘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하다. 이제 밖에서 외방 자식까지 만들다니. 99%라는 건 정말 남매 아니면 낳을 수 없는 거니까. 나 못 참는다. 어머님, 그래도 이렇게 아무 대비도 안 하고 아버님을 추궁하는 것보다 대비책을 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동안 당해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윤지 아빠랑 우리 셋이 상의 좀 하고 결판을 져요. 아유, 내 인생 정말 부정당했구나. 하다. 이제 외방 자식까지. 윤지압이 6살 때일 거야. 그때 웬 여자랑 바람이 나긴 했었는데 내가 그때 요절을 냈어야 했는데 다신 안 그런다는 말 하나 믿고 여태껏 참았어. 윤지앱이 한부모 가정 만들지 않으려고 참고 참았지. 근데 거기서 애를 만들어 와? 심증은 확실하다만 물증을 잡아야겠어. 그 여자의 엄마만 보면 확실한데. 아, 마침 언니네 이번 주에 친정어머니 올라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 너무 걱정 놓으세요. 당장이라도 끝내겠다고 하는 시어머니를 말리고 일단 물증을 잡기 위해 시어머니와 애를 썼어요. 같은 여자로서 12년 동안 지켜본 결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무력을 당하시기도 매번 욕을 듣기도 하였고 항상 기놀려 계시는 모습이 안쓰러워 뭐든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윗집 언니의 친정엄마가 오시는 날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초대하여 두 모녀를 마주하게 하였고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확신했어요. 그 윗집 언니는 남편의 배다른 동생님이 확실하다고 말이에요. 오래 지난 세월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때의 상처가 떠오르는 것처럼 많이 슬퍼하셨죠. 같은 여자가 봐도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이제 됐다. 확실해. 저 여자 많이도 늙었네. 하긴 저 여자가 무슨 죄야? 네 시아버지가 총각 행세하고 만났던 건데. 저 여자도 피해자지. 절대 용서 못한다. 네가 보기에도 내가 답답했겠지만 이제 예전에 내가 아니야. 정말 각오했다고. 어머님, 제가 어머님 편에 대드릴게요. 저 역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걱정 붙들어 매시고 저랑 대웅 씨만 믿으세요. 엄마, 이제 걱정 마.
나도 솔직히 엄마 답답했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희생한 거 알아요. 이제 나 결혼도 했고 아버지라는 존재 없어도 되니까 우리가 엄마 인생 찾아줄게. 엄마 마음 약해지지 말고 진짜 심지만 굳게 가지세요. 우리만 믿어. 저흰 그렇게 시어머니를 도와드릴 계획을 짜기 시작했고, 모든 계획을 진행한 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이혼 소장을 날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이혼 소장을 보고 그 즉시 시어머니에게 또다시 손을 올리며 으름장을 놓았고, 남편이 처음으로 시아버지를 밀쳐내고 시어머니를 지켰어요.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본인이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고 또다시 막말을 했고요. 너네가 다 돌았구나. 두 보자가 안 맞으니까 몸이 근질근질하지? 그래, 오늘 매운맛 제대로 한번 보여주마. 역시 길들여야지. 이보세요. 당신 정신 차려. 이제 끝났어. 늙음하게 어디 한번 혼자 쓸쓸히 늙어가봐. 주제 파악 못하고 또 멋대로지? 짐이나 싸. 이 대궐 같은 집 어머님 명의로 해놓은 거 잊었어? 이혼 소송하기 전 물밑 작업을 한 거지 우리도. 오래전부터 계획했어. 뭐야? 이것들이 작당하고 지금 날 물먹여? 당신이 얘기해. 당신 한번 또 묵사발로 만들어줘? 어디서 이혼이야? 이 나이 먹고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어디 가서 돈 많은 하랩이라도 물었나 보지? 내 인생에 이혼은 없으니 그리 알아. 정신 나간 인간. 내가 그동안 참고 산 건 다 우리 태웅이 때문이야. 근데 이제 참고 살 이유도 없고 하다하다 외방 자식까지 딸린 당신이랑 소름 돋아서 더 이상 못 살아. 당신이 이혼 안 해줘도 소송할 거니까 그리 알아. 그 외방 자식 찾아서 살아봐. 하긴 그 자식도 무슨 죄야. 당신이 총각 행세하고 뿌린 시인데 걔도 안타깝지. 평생을 아빠 없이 당신은 평생 속죄하고 살아야 해. 외방 자식이라니?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았지? 저 며느리 당돌한 것이 잘못 들어와서 아주 분란을 만들어. 너 내가 외방 자식 만든 거 봤냐? 네가 시어머니 부추겼지? 나랑 이혼하라고? 이 천하에 몹쓸 것 같으니라고? 가만 안 둬. 시아버진 외방 자식에 대해 발뺌을 하였고 전 안 되겠다 싶어 윗집 언니한테 모든 걸 오픈했습니다. 소름이 돋았던 건 윗집 언니는 아버지의 존재는 알았지만 어려서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어서 평생 찾지 않고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게 알려지자 오히려 저희 어머니에게 미안해했죠. 직접 모든 잘못을 만든 사람보다 피해자들이 서로서로 미안해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윗집 언니는 제 남편의 이복 동생인 걸 알게 되자 참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생 외동인 둘이 의도치 않았지만 결국 남매가 되어서 만난 것이죠. 남편과 윗집 언니는 오히려 힘이 되는 것 같았어요. 평생 형제 있는 사람이 부러웠는데 그래도 나한테 이복이지만 동생이 있다는 게 얼마나 몽골몽골 하던지. 네가 나보기 껄끄러울 순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 오빠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피도 섞였는데 오빠 노릇은 해야지. 고마워요, 오빠. 저 역시 외동으로 자라서 외로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아요.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새언니라고 부를게요. 그래도 우리 오빠 와이프니까 우리가 이러려고 만났나 봐. 정말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인연이라는 게 참 이렇게도 만나지는 게
저도 아가씨한테 잘할게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여동생이니까. 시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자식이긴 했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었죠. 저 역시도 윗집 언니 성격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이 된다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윗집 언니는 오빠는 받아들이겠지만 본인의 아버지는 절대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혼 소송을 이어나갔고 다행히도 이혼 전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집을 본인 명의로 돌려놓으셨기 때문에 재산을 취할 수 있었어요. 사실 아버님은 가지고 있는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어머님께 공동 명의로 양도를 해줬었거든요. 모든 계획은 제가 의도한 거였지만요. 오래 산 세월만큼 소송은 참 길어졌어요. 어차피 당신이랑 언젠간 이혼할 생각이었고 그동안 아프게 당했을 때마다 모아온 진단서 그리고 그 외방 자식 DNA까지 다 당신한테 분리할 거야. 지저분하게 가지 말고 이제 나 좀 놔줘. 이제 나도 말년에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내가 미쳤다고 널 놔주냐? 너랑 이혼하면 내 밥은 누가 차려줘? 말년에 이렇게 쓸쓸한 게 어디 있다고? 됐어. 그럼 어쩔 수 없지. 계속 이대로 가보자고. 어차피 이혼해야 할 거야, 당신은. 애 아버지라 조금이라도 내가 봐주려 했는데 끝까지 가야겠네. 말년에 나뿐만 아니라 자식들마저도 당신은 잃게 될 거야. 당신한텐 가장 큰 벌이지. 시아버지가 끝까지 이혼을 해주지 않아 계속해서 소송이 들어갔고 소송은 자그마치 3년이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의 최종 판결은 이혼이었습니다. 유책 배우자인 만큼 집을 포함해서 재산 분할을 넉넉히 해주어야 했고요. 집은 애초에 양도소득세와 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 공동명의로 했지만 이거를 떠나서 어머님께 많은 걸 분할해줘야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것마저도 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엔 법원의 판결은 저희의 편이었죠. 또한 성인이 된 남편은 더 이상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고 말을 했고 오히려 말년에 정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나도 이제 아버지 안 봐요. 아니, 아버지도 아니지. 아저씨. 그동안 우리한테 했던 무력적인 상처들 평생 뉘우치며 살길 바래요. 네가 나한테 어찌 이래? 네가 누구 덕분에 세상에 나왔는데? 네 엄마 몰라도 넌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천륜인데. 아, 천륜을 근데 그렇게 끊어버려? 나도 당신 딸이잖아. 그렇게 찾아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더니 결국 돌고 돌아 우린 만났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자식한테 버림받고 혹여나 나한테 빌붙을 생각 마. 우리 인연은 그때 끝이 났으니까. 뭐야? 내가 말년에 아들도 있고 이렇게 딸도 있는데 왜 혼자야? 너네들 나한테 생활비 보내. 나 때문에 태어났잖아. 딸 같은 소리 하네. 나한테 아빠 노릇한 거 있어? 말년에 한번 쓸쓸히 외로워 보라고. 아, 속이 다 시원하네. 네가 내 핏줄인데 감히 날 외면해?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고 하늘인데 다들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네가 뻔뻔하게 내 딸한테 자식 노릇을 강요해? 맛 좀 봐라. 너 같은 쓰레기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같이 가는 게 답이지. 윗집 언니에게도 생활비를 요구하자 윗집 언니의 어머님은 어디선가 쓰레기를 가져와서 아버님에게 투척했습니다. 아버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고 속이 다 시원하던지. 정말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답인 듯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해주기 싫어하던 재산도 분할해 줬어야 했고, 집마저도 어머님한테 뺏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과 윗집 언니까지 모두 손절을 했어요. 아버님은 그럼에도 신랑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허구한 날 연락을 해댔지만 남편이 연락을 받지 않았고 결국엔 혼자가 되고 말았죠. 어머님은 말년에 항원 이혼을 하고 새 인생을 찾으셨답니다. 아버님 눈치로 아무 데도 못 다니셨는데 이젠 문화센터도 나가서 활발하게 노년을 보내고 계세요. 진작에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을 어머님은 지나온 세월이 후회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행복하니 모든 게 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읽고 계신 분들은 저희 어머님이 어찌 보면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없는 참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어머님이 이해가지 않을 때가 있었지만 자식을 낳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결혼 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크고 기억에 남을 이야기였어요. 어머님이 혼자 계신 만큼 제가 더 잘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한국 땅이 좁다고 하지만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또다시 만나게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한 번의 결혼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남편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와 똑 닮은 잘생긴 아들과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과거의 아픔을 전부 잊게 해줄 만큼 현재의 남편은 저를 아껴주고 많은 사랑을 줬어요. 지금의 행복이 오기까지 정말 많은 아픔을 이겨내 왔었는데 또다시 제 앞에 불행이 나타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었죠. 제 사연의 시작은 10년 전에 사랑하던 사람과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졌었어요. 그 사람은 저만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알았는데 겉으론 제가 전부인 척 하더니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에 단 하루도 사는 것도 저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당시 변명하기를 같은 건물에서 서로 인사 정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친해지다 보니 몇 번 점심 식사를 같이 했던 적이 전부라면서 제가 두 눈으로 본 건 오해라고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어요. 제가 두 눈으로 본 건 둘이 식사하는 장면이 아니었는데 전 남편은 어떤 관계로 지내고 있었는지 전부 다 얘기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 전 남편은 학원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두통이 자주 있었는데 1층에 있던 약국에 들러 두통약을 자주 사다 먹었었죠. 전 남편 말대로 서로 얼굴을 자주 마주하다 보면 호감도가 상승하겠지만 저와 이미 결혼을 한 사이인데 남편은 학원 강사라서 그런지 남들보다 언변 능력이 상당히 좋았었죠. 약사인 그 여자 역시 전 남편의 화려한 입담에 빠져서는 헤어나오지 못했는지 몇 번 식사하는 사이였다가 나중에는 저 몰래 호텔에까지 가게 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된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친구가 보낸 사진 한 장이었어요. 가족들끼리 동해바다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전 남편과 닮은 사람을 본 것 같아 다시 확인을 해보니 다른 여자와
호텔 카운터에 서 있는 걸 발견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보낸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남편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고, 옆에 서 있는 여자는 같은 건물에 있던 약사인 여자였던 거죠. 서로 손깍지를 끼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던 사진 한 장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그 사람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그 사람에게 왜 이렇게 늦었냐는 질문을 던지자 예상했던 대로 저에게 친구와 술 한잔 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죠. 친구랑 술 한잔 했다고?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당신 친구라는 말이네? 술 한잔 하려고 강원도에 있는 호텔에 다녀온 거야? 그리고 왜 입에서 술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아? 우리 결혼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1층에 있는 약사 여자랑 강원도에까지 가서 바람을 피워?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놀랐나 봐. 무슨 변명을 할지 생각하지 마. 사진 확대해보면 둘이서 손깍지 끼고 있는 거 다 보이니까 차라리 그냥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지 그래?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전부 다 설명해 줄게.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어. 실은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1층에 있던 약사 여자는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지낸 사이였거든. 나도 당신이랑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 여자 또한 남자가 있었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는데, 당신과 결혼을 하고 어느 날 두통이 너무 심해서 평소처럼 약국에 들렸는데, 들어가자마자 내 눈에 들어온 건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 어느 정도 서로 얼굴을 알고 있던 사이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 연애를 하던 남자와 헤어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위로를 해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술 한 잔 정도 해줄 수 있으니까 힘들면 찾아오라는 말을 했었어. 그 여자도 내가 학원 강사인 건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나한테 술 한 잔 사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까지 진행이 됐어. 이혼을 원하면 그렇게 해줄게. 당신도 정말 사랑하지만 그 여자는 지금 내가 필요해. 그래서 나도 요즘 많은 고민을 했었어. 그러니까 당신은 나랑 이혼을 하고 그 여자랑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나랑 함께한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야? 우리가 함께 해온 시간도 의미 없지는 않았어.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사람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고 내 전부야. 평생 함께하고 싶을 만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솔직히 오늘도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을 만큼 그 사람 곁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내가 먼저 당신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돌아온 것뿐이야. 그런데 결국 일이 이렇게 됐고, 당신과 나는 한 지붕 아래에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게 됐으니 조만간 법정에서 보는 걸로 하자.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가 덜 아프지 않겠소? 그동안 나랑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웠고, 당신도 앞으로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소. 조만간 서류 준비해서 좋게 끝내자.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은 그 사람은 저와의 모든 감정을 이미 정리를 했는지 현관문을 나설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상간녀에게 달려갔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신혼집에 혼자 남겨져 있던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너무 큰 충격에 한동안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집안 곳곳에 그 사람과 했던 많은 추억들이 담겨 있는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는데, 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어떻게 한순간에 모두 지워버릴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잠깐의 불장난일 거라고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뺏겼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고, 뒤늦게서야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제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양가 부모님이 알게 되면서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 사람의 학원에까지 찾아가 전부 다 뒤집어 놓을 만큼 분노를 표출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이 1층에 있던 약사와 바람 피웠다는 게 동네에 소문이 나게 되면서부터 수강생들은 전부 떠나게 되었고, 약국도 파리만 날릴 정도로 상당히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 서둘러 이혼을 하고 새 삶을 사는 게 좋겠다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걸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상간녀가 제가 일하는 꽃가게에 찾아왔어요. 당장이라도 얼굴에 물을 뿌려버리고 싶었지만 힘들게 감정을 추스르면서 상간녀에게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자 꽃집을 두리번거리면서 저에게 말을 붙여왔습니다. 혹시 시부모님께서 무슨 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인데 꽃 정도는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좋은 거 하나 추천 좀 해주세요. 많고 많은 꽃집 중에서 왜 여기로 온 거죠? 저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할 정도로 좋은 사이는 아니지 않나요? 위자료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쪽한테 위자료 던져주고 조용히 넘어가려 했었지만 그쪽이 일을 너무 크게 벌려놔서 약국에까지 지장이 생겼거든요. 외지인들 외엔 동네 사람들은 아예 찾지도 않으니 이 손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그냥은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 제가 본 피해에 대해 역으로 소송 진행을 하려고요.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누가 지금 피해를 봤는데 어디서 큰 소리예요? 당장 안 나가면 영업 방해죄까지 추가로 얹어줄 테니까 그만 나가 주시죠. 시부모님께서 처음엔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셨다가 이거 보시고 단번에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셨거든요. 그쪽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상간녀는 제 얼굴에 서류를 던져 버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상간녀 앞에서 줍고 싶지 않아 고압 호수에 물을 틀어 상간녀의 얼굴을 향해 쏴버렸습니다. 온몸이 젖어버린 상태로 비명을 지른 상간녀는 그대로 도망을 쳤지만 제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흥분한 상태로 도망간 상간녀를 바라본 뒤 다시 꽃집으로 들어왔는데 바닥에 보이는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고 몸을 굽혀 안에 있던 내용물을 꺼내서 확인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그 안에는 상간녀가 임신을 했는지 초음파 사진과 산부인과 처방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들어 있었죠. 그날 저는 너무 큰 충격과 슬픔에
꽃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와 이혼도 하기 전에 벌써 다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었죠. 어머님, 저예요. 어떻게 그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을 하세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무조건 제 편에 서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임신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지신 거예요? 제가 받은 상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냐고요. 어떻게 그 여자를 받아주실 수가 있으세요? 나도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었지. 그런데 너희들 어차피 이혼하면 결국 내 아들도 앞으로 살 길 찾아야 될 테고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임신까지 했다니까 내 마음이 약해지더라고. 네가 받은 상처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 수는 없잖니. 나도 마음은 아프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 그러니까 너도 내 아들과 정리 끝나면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인생이 원래 이런 거 아니겠니? 오늘 저녁에 새며느리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음식하느라 정신없거든. 우리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전화는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먼저 끊는다. 결국 임신했다는 한마디에 전 시모는 상간녀를 받아주었고 저와 오래 알고 지냈던 시간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어요. 그 사람과 이혼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더는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상간녀와 그 사람에게 위자료 소송을 끝으로 모든 인연을 끊어내었고 제 인생에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길 간절히 바랐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 이겨내고 또 다른 시작과 함께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저도 좋은 남자를 만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과거의 기억은 잊어버리게 되었죠. 저희 꽃가게의 단골 손님이었던 현 남편은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악연이 시작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교사 시동생의 결혼 발표 소식에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시댁에서 모임을 가지기로 했었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집안 리모델링이 늦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았는지 시모가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모임을 시댁이 아닌 저희 집에서 모이는 게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보셨죠. 다음날 일찍 저희 집으로 오셔서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시겠다며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모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댁에 모이게 될 모임을 저희 집으로 모이게 되었고 시모와 저는 신경 써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시모가 저를 딸처럼 대해 주시고 항상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조금도 불만을 가진 적이 없을 정도로 저와 시모의 사이는 상당히 좋았어요. 시댁 집안의 막내인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겠다는 말에 가족 전체가 들떠 있었고 저도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죠.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 밤을 꼴딱 새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모는 연세가 있으셔서 도와주시다가 많이 피곤하셨는지 먼저 들어가셨고 늦은 저녁에 도착한 신우도 아이들을 재운 뒤 모자란 일손을 채워주면서 어느 정도 수월하게 음식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인 만큼 시간도 어찌나 빠르게 흘러가던지
어느새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저희 집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온 가족이 거실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자 바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남편이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반갑게 맞아주었고, 시동생이 인사를 하면서 들어온과 동시에 예비동서도 인사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면서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예비동서의 얼굴을 보자마자 등을 돌려 급하게 주방으로 몸을 숨겼어요. 시댁 식구들과 인사를 주고받느라 제 얼굴을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는지 분위기는 상당히 들떠 있었고, 시모는 음식이 식기 전에 일단 식사부터 하자면서 시동생과 예비동서를 주방으로 안내했어요. 차마 앞을 볼 수 없었던 저는 묵묵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모가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서로 인사를 나눴냐고 물어보시는 질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을 돌려 예비동서에게 인사를 건넸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제 얼굴을 보게 된 예비동서는 상당히 놀랐는지 갑자기 딸꾹질을 하기 시작하면서 당황한 눈빛으로 고개를 휙 돌려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어색한 기류가 주방에 맴돌자 눈치가 빠르신 시모는 둘이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셨고, 예비동서는 처음에는 아는 분인 줄 알고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착각했다면서 급하게 화제를 전환시켰어요. 저는 그때부터 묵묵히 그 여자가 어떤 생각으로 시동생에게 접근했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10년 전에 저와 전 남편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던 상간녀가 시동생과 결혼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이 전부 다 떠올라 표정 관리가 되지 않자 남편은 저에게 어디 불편한 곳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게. 아까부터 안색이 좋지 않은데 어제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음식 만드느라 잠 한숨 못 자서 그런 거 같은데 잠깐 들어가서 쉬든지 해라. 머리가 많이 아프니? 계속 손으로 머리를 만지고 있잖아. 계속 앉아있지 말고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눈 좀 붙이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비 형님, 머리가 많이 아프세요? 저 온다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거예요? 교섭 씨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사거든요. 두뇌에 좋은 약 좀 드릴까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이제 곧 막내 며느리가 될 텐데 앞으로 제가 챙겨드려야죠.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관절에 좋은 약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좋지. 그렇잖아도 내가 요즘 계단만 올라가면 무릎이 계속 시큰거리더라고. 괜찮은 약 좀 있으면 가져다 주면 고맙지. 다음엔 우리 집에서 모이도록 하자고. 아무래도 잠깐 들어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부터 무리를 했는지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신경 쓰지 마시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잠시만 쉬다 나올게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숨까지 차오를 정도로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상간녀가 예비동서로 들어온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죠. 이미 시댁 식구들은 예비동서에게 푹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간녀가 노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제가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자 어색한 웃음으로
저에게 조심스럽게 걸어와 두통약이라면서 저에게 건네주길래 상간녀의 손등을 내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는 분명 10년 전에 내 인생 망치고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했었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나타나서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 도련님이 네가 한번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니? 그리고 애까지 가졌다는 것도 알고 있어? 나는 지금 우리 가족들 행복이 무너지는 꼴은 볼 수 없으니까 좋게 말할 때 도련님과의 관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거야. 1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적당히 하고 마무리해. 알겠어? 형님이 그 사람과 이혼을 하고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건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두통약을 달고 살았던 거 알죠? 날이 가면 갈수록 두통이 점점 심해지다가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 머릿속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악성 종양으로 판정돼서 결국 치료를 받는 도중에 제가 만삭일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시부모님께서 난리를 치셨고 자기 아들 살려내라고 저를 며느리 취급도 해주지 않았어요. 결혼식만 했었지 혼인신고를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 몸이었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시부모님께서는 그 사람 보험금과 저희가 동거하던 집과 재산을 몽땅 정리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고 부모님께서는 아이 때문에 인생 망칠 일 있냐면서 출산하자마자 고아원에 보내는 걸 원하셨어요. 이미 뱃속에서 상당히 크게 자랐었기 때문에 지울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결국 출산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부모님 말대로 그 사람의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버렸어요.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 결정하게 된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잘했다는 생각밖엔 안 들었어요. 저도 살기 위해 선택한 거니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렇게 과거의 모든 일들을 청산한 뒤 새 인생을 살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사해 다시 약국을 차렸고 지금까지 잘 지내다가 교섭 씨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저는 법적으로도 깨끗하고 아이도 없기 때문에 교섭 씨에게는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닌 거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잖아요. 그러니 형님도 저와 안 좋았던 기억은 전부 잊어버리고 우리 새 출발해요. 저로 인해 득이 되는 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벌써 10년이나 지났어요. 그만큼 저도 많이 성숙해졌고 이제는 정신 차렸으니까 저희 다시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면 안 될까요? 방금 한 말들이 전부 다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난 건 그렇다 쳐도 어떻게 배 아파 낳은 자식을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두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간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한테 많이 성숙해졌고 정신 차렸으니까 좋은 관계로 풀어가자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떡해요? 전 시부모님들도 등지고 사라져 버렸는데 저 혼자 희생하면서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제가 형님 인생을 구해준 거고 저는 희생양이었던 것 뿐이라고요. 원래 이 모든 게 형님이 감당해야 되는 건데 제가 대신 감수했으니 이번에는 제발 그만 눈 감아주시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형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쪽을 동서로 받아준 적이 없으니까 그만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쪽 지금 우리 도련님 상대로 사기치는 거라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자 시모가 문을 두드리면서 무슨 대화를 그렇게 오래 하냐며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셨어요. 그러자 상간녀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걱정돼서 몇 마디 나눴었다며 시모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주방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뒤이어 남편이 다시 들어왔고 저는 제가 힘들게 꾸려온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데리고 창고로 올라갔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길래 나중에 다 알게 된다고 짐 좀 빼달라고 부탁했어요.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10년 전의 물건이 생각나 과거의 서류 봉투를 찾기 위해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창고를 뒤집어 엎자 구석 모서리에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과거의 상간녀가 제 얼굴을 향해 던졌던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법적으로 사용하게 될지 몰라 가지고 있다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꺼내보게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제가 급하게 주방으로 달려가자 남편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저를 뒤따라 왔어요. 제가 거친 숨을 내쉬면서 온 가족 밥상에다 서류 봉투를 올려 놓았습니다. 시모는 저보고 오늘따라 이상하다면서 서류 봉투를 들어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시기 위해 손을 넣어 꺼내는 순간 화들짝 놀라 식탁 위로 던져 버리셨어요. 서류 봉투 안에 있던 건 10년 전에 상간녀가 전 남편과 산부인과에 다녀왔던 처방전과 초음파 사진, 그리고 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상간녀는 과거에 제 얼굴에 던졌던 자료들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는지 사색이던 얼굴로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상간녀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화를 냈고 시동생 또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몇 번이고 10년 전의 사진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족들 앞에서 좀 전에 상간녀와 방에서 나눴던 대화를 전부 다 얘기해 줬어요. 시모는 손을 부들부들 떠시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선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드셨습니다. 너같이 쓰레기 같은 여자가 우리 막내 아들과 결혼을 하려고 했어?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고아원에 버렸다고? 우리 며느리가 밤새워서 고생하면서 음식 만든 거 생각하면 이 정도로 끝낼 수 없지. 당장 경찰서로 같이 가야 되겠다. 우리 집안 상대로 감히 사기칠 생각을 해? 하마터면 내 아들 인생 쪽날 뻔했잖아. 어머님, 잠깐만 이거 좀 놓고 얘기하세요. 저는 절대 사기칠 생각은 없었다고요. 그저 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발 저를 내치지 말아주세요. 저는 교섭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과거일 뿐이잖아요.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새 삶을 살고 싶으면 네가 버린 아이나 다시 데려와서 그동안 했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해. 엄마 없이 살아간 그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걔가 무슨 잘못이야? 네가 생각 없이 즐기고 저지른 행동에 대한 결과인 거잖아.
상간녀는 끝까지 시동생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충격적인 과거를 전부 다 듣게 된 시동생은 상간녀를 뿌리쳤고 시모는 상간녀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상간녀를 다시 내쳤고 이번에는 제 가족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 과거야 이미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아픔을 줬던 상간녀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상간녀를 강하게 내쳐버리자 본인도 화가 났는지 제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다면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는 한마디 남겨둔 채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걸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저희 가족 모두 현재 최대한 조심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분명 또 다른 돌발 행동을 저지를 게 뻔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걸리게 된다면 그땐 뼈도 못 추리게 만들려고요. 질긴 악연, 제발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선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45살 여자입니다. 살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도 처음이지만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돼서 여러분들께 고민을 털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0년간 큰 문제 없이 남편과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 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보다 2살 많은 아주버님께서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손윗 동서를 인사시키려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모의 소개로 자리가 만들어지면서 관계가 형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시모는 동서를 반겨주었고 아주버님께서도 손윗 동서가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가방부터 들어주었어요. 좋은 모습이긴 한데 저보다 10살이나 어리다는 말에 충격이었고 아주버님과 띠동갑 나이 차이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시대에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동서가 들어오니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아주버님이 여자 하나 없이 홀로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온 걸 생각하면 잘 됐다 싶었고 좋은 분위기 유지하기 위해 주방에서 정신없이 움직이며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내어주었네요. 저는 앉을 틈도 없이 시모의 지시에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 동서는 제가 신경이 쓰였는지 걱정되는 듯 입을 열었어요. 이제 그만 앉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올려져 있는 음식으로도 충분해요. 같이 식사하세요. 아니면 저도 도와드릴게요. 됐다. 손님이 주방일 하는 게 어디 있니? 그냥 손님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집안의 식구가 될 사람인데 이 정도 대접은 당연한 거지.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원래 주방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 오는데 이런 날 해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속 좁게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런 성격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음식 식기 전에 들도록 해. 동서는 아무래도 제가 훨씬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난감해하는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눈길이 계속해서 저한테 오니까 시모는 그런 모습이 거슬리셨는지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음식들을 한번 훑어보시곤 만족하셨는지 자리에 앉으라고 부르셨어요. 그제서야 저는 한숨 돌릴 수 있었고 식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시모는 동서에게 정신이 팔려 고생한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어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했었지만 10년간 시집살이 하면서
시모의 따뜻한 눈길 한번 받아본 적 없었던 저는 솔직히 좀 서운했었죠.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 왔을 때 맞이해 주셨던 시모의 모습과 동서가 인사 왔을 때 시모의 모습은 너무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좋은 날인 만큼 애써 웃으면서 분위기를 맞춰 주었죠. 그렇게 식사가 마무리되고 모두가 거실에 앉아 있는 사이 급하게 과일을 준비해서 나가려 하는데 동서가 화장실에서 나오던 도중 준비한 과일을 가지고 나가려는 저를 발견했는지 도와주겠다며 제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대신 들어주었고 그런 모습에 고마워하며 거실로 보냈습니다. 뒤이어 나머지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걸어가는 순간 좋지 않은 분위기가 온몸에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재수씨, 그래도 손님인데 벌써부터 일 시키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몸도 야리야리한데 무거운 과일 접시를 들고 오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런 걸 시키는 건지. 이런 데서 성격이 나오는 거라니까. 제발 개념 좀 챙기세요. 어머,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 벌써 일을 시킨 거야? 새아가가 얼마나 당황하고 난감했겠어. 처음 인사 온 자리에서 갑자기 과일 접시 건네주면 나 같아도 당황스러웠겠다. 일 시켜 먹을 사람 와서 그렇게 좋니? 네가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우리 집안을 망신시키는 거 몰라? 새아가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어? 너 때문에 결혼하는데 문제라도 생기면 책임질 거니? 어머님, 제가 직접 나서서 도와드린다고 했던 거였어요. 손이 모자라신 것 같아 거실로 오기 전에 과일 접시 건네 받은 거예요. 보통은 손님이라고 해도 일손이 부족하면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지금 상황 오해가 있으시니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자 하나는 잘 선택했다니까. 어쩜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마음씨까지 너무 곱네. 말하는 것도 똑 부러지는 게 역시 우리 집안 1등 며느리감인데. 아들, 너는 새아가 떠받들고 살아야 되겠다. 어디서 이런 마음씨 좋은 색시를 얻을 수 있겠어?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던 시모는 순한 양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눈에 띄는 차별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은 채 자리에 앉았는데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동서와 아주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인사 온 동서 앞에서 시모와 아주버님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과 시모보다 남편이 더 나쁜 놈 같아 보였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막막해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의 불편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자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저에게 할 말이 없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두 딸을 씻기고 재운 다음 방에 들어가 컴퓨터만 하면서 나오지 않는 남편을 밖으로 불러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주버님과 어머님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한마디 말도 해주지 않아? 어머님 댁에 들어간 순간부터 나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던데? 뭐가 그리 좋아서 아주버님과 동서의 모습을 보고 웃기만 하고 욕을 먹고 있는 나는 거들떠도 안 보는데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당신이 원래 나한테 무뚝뚝하다는 거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던 건 정말 너무했다고 생각해. 한마디라도 나서서 해줬다면 나도 당신한테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거야. 내 말이 틀렸어? 내가 거기에서 당신 편을 들어주면 싸우자는 것밖에 더 돼?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손님이니까 당연히 대우를 해줘야 하는 거고 형수님이 도와준다고 했을 때 손님이니까 당연히 당신이 하겠다고 거절하면 되는 거였잖아.
그런데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과일 접시 나르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걸 처음 어머니 집에 인사 온 형수님을 시키는 거야. 누가 봐도 당신이 잘못한 걸로 보이는데? 1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당신이 둔하고 어느 정도 개념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까 어머니 집에 있었을 때는 정말 얼굴 들기 힘들 정도로 창피했다고. 내가 그냥 웃었는 줄 알아?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표정 관리가 안 돼서 겨우 웃고만 있었던 거야. 우리 식구 전부 다 당신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혼자만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 자기 할 말은 끝이 났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린 남편의 모습을 보곤 너무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정말 제가 이상한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고, 그날 남편에게 너무 큰 상처와 서운한 마음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 거실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며 아픔을 쓸어내렸습니다. 저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고, 앞으로 있게 될 시모의 차별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과 동서는 평생 인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게 되는 결혼식을 올린 뒤 저희와 다르게 아주버님은 분가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시모 혼자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시댁에서 지내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 시모의 부름에 주말에 시간을 내어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할 말을 잃게 만들었어요. 시모가 앞치마를 두른 채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고 동서는 소파에 앉아 아주버님과 TV를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네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는 감히 상상조차 못할 만큼 엄청난 일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렇게 했다면 벌써 머리채를 잡힌 채 집 밖으로 쫓겨났었겠죠.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앞치마를 훌러덩 벗어서 저에게 던져주셨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시며 귀찮다는 듯 주방을 손으로 가리키셨어요. 제스처만 봐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었죠. 들어오자마자 들고 온 짐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주방에 들어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펼쳐져 있었고 시모가 저에게 보인 모습은 전부 연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음식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더 충격이었던 건 봉투에 담아져 있는 야채도 꺼내지 않은 상태였어요. 시모가 도대체 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냄비에 물만 끓고 있었고 어떤 음식을 하려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거실에서 동서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시모에게 음식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보았네요. 그걸 내가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니? 대충 주방에 있는 재료들을 보면 감이 오잖아. 새아가가 매운 게 당긴다고 해서 닭볶음탕 좀 해줄 생각이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금방 할 수 있잖아. 물은 끓여놨으니 야채만 손질해서 닭이랑 양념만 넣고 끓이면 되는데 굳이 주방에 여러 사람 들어갈 필요 없잖아. 후딱 준비하거라. 백가죽이 등짝에 들러붙었다. 새아가가 아까부터 배고프다고 난리니까 최대한 서둘러서 음식 준비하거라. 30분이면 끝낼 수 있는 거지? 어머님, 저도 옆에서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빨리 끝나죠. 이제 한 식구인데 배울 수 있는 건 배워야죠. 아니다. 새아가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된다. 우리 집안에는 각자 할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새아가는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몸 관리 잘해서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그걸로 되는 거야. 뭐하고 있어? 시간 흘러가잖니. 후딱 준비해서 음식 내와야지. 설마 새아가가 주방에 들어가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줄 거란 기대를 한 건 아니지? 시모의 행동에 어이가 없어 그 자리에 서서 넋이 나가 있었고 아주버님도 배가 고프다며 투덜거리기 시작하자 남편은 인상을 쓰면서 주방으로 빨리 들어가라는 손짓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그저 시모는 다른 뜻 없이 무조건 저를 부려먹으려는 생각으로 시댁에 부른 거였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저는 시댁에 일하러 들어온 가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돼 그렇게 동서가 먹고 싶다던 닭볶음탕을 내어주었고 모두가 들뜬 기분으로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는 순간 시모는 인상을 쓰면서 저를 바라보더니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은 한 입 먹다가 경악을 하며 음식을 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닭볶음탕을 준비하라고 했지. 소금탕을 준비하라고 했니? 도대체 여기에 소금을 얼마나 넣었길래 먹을 수가 없을 정도야? 지금 혼자 일 시켰다고 일부러 이렇게 나오는 거니? 전부 다 버리게 생겼잖아. 왜요? 저는 입맛에 맞는데요. 어머님이 배가 부르셔서 그런가 보다. 저 오기 전에 혼자서 몰래 맛있는 거 드셨나 봐요.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죄송하다고 싹싹 빌지 못해? 우리가 당신 음식 솜씨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그런 거 모를 줄 알아? 당신이 하는 행동 정말 속보이는 거 알아? 우리가 형수님한테만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게 그렇게 질투가 났어? 빨리 죄송하다고 빌지 못해? 음식이라도 잘했으면 좋은 말이라도 듣지. 미련하게 음식은 다 해놓고 욕먹으면 좋냐? 내가 속 터져서 체명에 못 살 것 같다. 괜히 시간만 버렸네. 그냥 우리 나가서 외식이나 하자. 너는 음식 싹 다 버리고 주방 정리한 다음 집이나 지키고 있어라. 어떻게 된 게 날이 가면 갈수록 애가 이상해지는 거야? 세아가 미안하구나. 빨리 외식하러 나가자. 재수 씨는 제가 결혼한 게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모처럼 한 가족이 모였는데 꼭 이렇게 분위기를 망쳐야 되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히 제가 닭볶음탕 먹고 싶다고 해서 기분 많이 상하셨죠? 저희랑 같이 외식하러 나가요. 세아가 네가 왜 쫀대를 하는 거야? 나이가 어려도 엄연히 장남의 손이 사람인데 지킬 건 지켜야 하지 않겠어? 결국 저 혼자 시댁에 남겨둔 채 모두들 외식하려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동서가 정말 착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모두의 관심을 동서 쪽으로 돌리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제가 동서를 향한 감정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 혼자 저녁을 먹은 뒤 만들어 두었던 닭볶음탕을 싸가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식구와 동서한테 내어준 음식에만 소금을 쳤기 때문에 냄비에 있던 닭볶음탕은 정상적으로 만들어 둔 거였어요. 그렇게 친정에 들어와 잘 자고 있는 딸들의 얼굴을 확인한 뒤에 부모님께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털어놓을까도 생각해 봤지만 제 딸들을 돌봐주시는 것도 힘드신데 집안 문제로 걱정 끼쳐 드리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제 표정을 살피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셨지만 요즘 일이 바빠 많이 피곤하다고 둘러댄 뒤에 딸들 옆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친정에 누가 찾아왔어요. 문을 세차게 두드리면서
당장 문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자다 일어나신 부모님께선 거실로 급하게 나오셨고, 저도 잠결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거실로 나와보니 현관문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네요. 시간을 확인해보자 시댁 식구들의 외식이 끝나고 집에 들어갔다가 주방이 치우지 않고 널려있는 음식들과 식재료를 보고 난리가 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제가 문을 열지 않고 현관문만 바라보고 서 있자 엄마는 박서방이 왔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급하게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남편의 이성을 잃은 모습을 마주한 저희 부모님께서 충격을 받으셨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셨네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그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장인어른 댁에 와버리면 내 입장이 뭐가 돼? 우리 엄마가 시킨 거 못 들었어? 주방 깔끔하게 해놓고 우리 외식하고 올 때까지 집 지키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 이젠 우리 엄마 말이 우습니?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니? 이내야. 너 사돈댁에서 무슨 일 있었어? 박서방이 난리칠 정도로 무슨 잘못을 한 거야? 그런데 자네 지금 장인 장모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내 집에 발을 들였으면 먼저 인사부터 해야 되는 게 절차 아닌가? 다짜고짜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장인어른 보는 앞에서 내 딸에게 지금 삿대질 하면서 화를 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나? 아버님, 그게 아니라요. 지아 엄마가 지금 저희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여기로 도망쳤다니까요. 집안 꼴을 못 보셔서 그래요. 이내야,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네가 설명 좀 해봐라. 사돈댁에서 실수라도 한 거니? 얼마나 심각하길래 박서방이 저리 흥분한 거야?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제가 시댁에서 당했던 수모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선 점점 표정이 굳어지셨네요. 예상했던 대로 아빠는 남편에게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기 시작하셨지만, 남편은 본인이 왜 욕을 먹고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며 더 큰 소리로 저희 아빠에게 대들고 있었죠.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자 아빠는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셨지만, 남편은 저를 데려가서 시모에게 용서를 빌게 해야 되고 어질러진 주방을 치우게 해야 된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아빠의 분노를 점점 더 차오르게 만들었어요. 결국 아빠가 남편의 멱살을 잡더니 밖으로 내치신 뒤에 문을 걸어 잠그셨습니다. 한참 동안 집 앞에서 난리를 치던 남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부모님께서는 처음 겪어보는 남편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셨는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멍한 상태로 움직이지 않으셨고, 아빠는 언제부터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았었냐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결국 동서가 들어오면서부터 차별이 심해지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고 말았어요. 아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하라는 말을 꺼내셨어요. 저도 부모님의 의견대로 시댁 식구들에게 차별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생각을 하고 있었고, 부모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은 더욱더 확고해지게 되었네요. 그렇게 다음날 딸들을 등원 등교시키고 남편과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연락한 뒤에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잠시 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다가온 남편이 자리에 앉자마자 이혼 서류를 앞에 내밀었어요. 그런데 제가 내민 이혼 서류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카페 문을 열고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제 앞으로 다가왔네요. 시모는 자리에 앉자마자 이혼 서류를 확인하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셨어요.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어제 내가 불렀는데 감히 집에 안 오고 버티고 있어? 네가 어질러 놓은 거 치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렇게 패알이 꼴리던? 네가 이쁜 짓을 해야 잘해주지. 딸만 낳아놓고 대접을 받길 원하는 거야? 그래도 그동안 시키는 일 불만 가지지 않고 묵묵히 하는 모습에 아쉬운 대로 데리고 있었구먼. 이런 추태를 부려? 내가 이래서 뭐라고 그랬어? 우리 집안이랑 맞지 않는 성격 같다고 얘기했었잖아. 호식이 너는 어머니 말을 안 듣더니 결국 꼴이 이게 뭐야? 정말 한심하다.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이혼 서류 내미는 꼴이 정말 어이가 없다. 이제 와서 이혼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당신이 잘못한 건 인정하고 고개 숙이고 들어오면 끝나는 문제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야 되겠어? 이혼하면 우리 애들은 어쩌고? 당신 혼자 감당 안 될걸? 여기 한자리에 모두가 모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당신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온 거야.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10년 넘게 서로 알고 지냈는데 아직도 모르는 거야?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건지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어제 당신이 그렇게 하고 나간 뒤로 우리 가족 전부 다 주방에 달라붙어서 정리하느라 죽는 줄 알았다고. 엄마 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형수님은 물까지 묻혔다니까. 마지막 기회야. 우리 가족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조용하게 지내. 알겠어? 동서, 내가 미안해. 괜히 먹고 싶은 음식 얘기했다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네. 전부 다 내 탓이야. 앞으로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그 가식적인 모습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속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리고 지금 다들 저한테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주방에 달라붙어서 힘들게 정리했다고요? 저는 그걸 10년 동안 어머님 댁에 가서 음식 할 때마다 혼자서 해왔어요. 그런데 식구 한 명 더 늘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는 것도 모자라 사과받겠다고 우르르 몰려 들어와서 저를 겁주시는 건가요?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는지 다들 모르시는 거 아니실 텐데요. 저는 무조건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고 이제 더 이상 어머님 며느리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며느리 끼고 사세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갑자기 눈이 번쩍거렸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시야가 하얗게 변해버리더니 귀에서 이명음이 들려왔어요. 순식간에 양뺨에 줄따기를 맞은 저는 너무 놀란 상태로 시모를 바라봤고 시모는 어디서 환사 손이 동서에게 극존대 안 하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카페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었고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히며 패대기 쳐지자 아주버님이 급하게 말리기 시작했어요. 불리한 상황 만들지 말라며 당황해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시모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시모 때문에 경찰들이 현장으로 출동했고 시모의 행동은 카페 안에 있던 CCTV에 전부 다 찍히고 말았네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시모가 저에게 했던 행동이 큰일로 번지게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되자 갑자기 변해서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판사인 아주버님의 이미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게 눈에 보였고, 동서는 자기 남편의 이미지에 타격이 갈까봐 저에게 다가와 비위를 살살 맞추며 가족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빨리 벗어나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대로 처리하겠다며 시모의 행동을 용서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고집을 꺾지 않고 있자 그제서야 동서의 본 성격이 나오고 말았네요. 정말 보자 하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알아먹어야 할 거 아냐? 내가 동서보다 윗사람인 거 몰라? 지금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야? 불쌍하게 좋게 대해주려 했더니만 분위기 파악 못하고 미련하게 행동하려고 하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 뱃속에 이 집안의 대를 이어줄 아들이 자라고 있다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스트레스 줘야 되겠어? 뭐라고? 지금 임신했다고? 그런데 아들인지 아닌지 그건 어떻게 아는 건데? 무슨 꿈이라도 꾼 거야? 예, 집안의 경사인 오늘 경찰서에서 이러고 있으면 되겠니?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 끼친다. 내가 좀 전에 있었던 일은 100번 잘못했으니까 우리 그만하자. 느낌상 확실하게 아들이에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대몽도 호랑이가 수십 마리나 나타났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있어야겠어요? 첫날 인사 왔을 때부터 말귀 못 알아듣게 생겼더니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지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동서가 임신한 거랑 시모가 제 얼굴에 줄따기를 때린 다음 머리채 잡은 게 무슨 연관이 있길래 저보고 시모를 용서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온순해 보이기만 했던 동서는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는 모습에 아주버님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는지 당황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자 갑자기 자기 말귀를 못 알아듣겠냐며 제가 앉아있던 의자를 넘어뜨렸다 무력을 행사하려는 충격적인 모습을 경찰서에서 보이려 하자 시댁 식구들이 동서를 말리기 시작했고 험악해진 분위기 속에 저희 가족이 경찰서로 들어왔어요. 두 딸이 하원 하교하고 돌아왔는지 부모님께서 분위기를 살피며 들어오셨고 저를 발견한 두 딸이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으로 동서를 가리키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한마디를 뱉었고 동서의 얼굴은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딸은 동서를 바라보며 모텔 아줌마라고 얘기하더니 그네가 학교 끝나고 부모님 집으로 갈 때면 항상 모텔로 들어가는 큰엄마를 자주 본 것 같았어요. 거짓말을 하지 못하던 아이들은 동서를 바라보며 계속 반복되는 말로 큰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모텔 아줌마라고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제 딸들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자 당황하면서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렀고 화를 내려 하자 시댁 식구들이 동서를 말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남편이 들고 있던 지갑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빠져나오자 제 딸이 떨어진 물건들 중 하나를 집어 들었어요. 명함 한 장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모텔 아줌마를 발견했던 모텔의 상호 그림과 똑같다며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었네요. 무언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었고 남편은 이상한 상상하지 말라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이후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된 저는 멱살을 잡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모가 저에게 행했던 행동들은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며 마무리를 지었고 남편과 동서가
왜 같은 모텔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 명함이 적힌 모텔로 향했고, 거기에서 남편과 동서가 서로 만나고 있었다는 걸 CCTV를 통해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동서와 남편이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었네요. 오래전에 명문대 나온 남편이 과외를 다니며 돈을 벌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동서를 가르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서로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옛날 기억이 떠올랐는지 추억을 되새기며 감정을 나누다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았던 거고, 뱃속에 있던 아이는 아주버님의 아이가 아닌 남편의 아이라는 게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었고, 그 자리에서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모는 쓰러지게 되었고, 아주버님은 남편의 멱살을 잡은 채 분노하고 말았네요. 그렇게 시댁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남편하고는 이혼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한 뒤에 동서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시모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저런 쓰레기 집안과 여태까지 살았다는 게 정말 끔찍합니다. 이제서야 모든 걸 털어버리고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마무리 지었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네요. 결국 그 집안들이 무너지는 꼴을 보니 제 속은 후련하지만 무언가 모를 찝찝함이 아직까지도 저를 힘들게 하고 있네요. 앞으로 커갈 제 딸들이 걱정이 돼서 그런가 봅니다. 두 번 다시 남편의 얼굴을 딸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할지 막막하네요. 좋은 의견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